안녕하세요. 5월 24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또 오늘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네. 오늘도 역시나 패션 센스 예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시장 얘기 바로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네네. 일단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경제 지표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3대 지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장 초반에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조금 좋게 나오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장 후반에 가면서 기술주들이 후반에 좀 약세를 보였고요. 네.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또 비트코인까지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주면서 좀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다우존스나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뭐 보합에서 소폭 상승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한 0.5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좀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주봉으로는 여전히 뭐 하락하는 흐름에 있고요.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기는 하지만 이게 약간 위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아래 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좀 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좀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긴 하는데 저가매수 내려오면 저가매수는 붙지만 사실 좀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행보권역에서 지금 하단에 오니까 좀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좀 양봉으로 이제 주간 지수가 나스닥은 좀 상승을 했고요.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좀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나스닥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미국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많이 올랐던 다우존스나 S&P 500 같은 경우는 딱히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고 그리고 나스닥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싸다는 메리트 때문에 약간 저가 매수가 붙으면서 살짝 올라주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는 조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없어요. 지금 일단 바이든 대통령도 그 주말에 인프라 법안 투자 규모를 좀 줄인다고 해서 공화당 쪽에 좀 합의를 요청을 했는데 기존의 2.3조에서 이제 뭐 너무 경제 지표가 좋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좀 1.7조 달러 정도로 줄였는데 그래도 이제 공화당은 한 5,680억 달러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그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좀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뭐 5월 서비스업 뭐 지수나 아니면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역대 최고치로 계속적으로 지수가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좀 약간 기대가 되고 좀 약간 눈에 띄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이나 이런 게 좀 과열이 아닌가라는 어떤 부분들의 우려도 조금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4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주택 판매는 좀 약간 줄었지만 주택 가격이 계속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택 시장도 좀 약간 과열돼 있다. 지금 워낙에 이제 시장에 돈이 좀 많이 풀려 있고 또 이제 금리 자체도 좀 낮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과열의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그런 코로나 확진자 수도 지금 이제 일일 평균 한 3만 명 정도를 이제 밑돌면서 11개월 내에 이제 최저 수준이거든요. 백신 접종자도 1차 접종자가 45% 정도를 넘어섰으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도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일단 시장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예전에 댈러스 연은 총재가 먼저 좀 테이퍼링을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이제는 좀 테이퍼링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고 그 연준 위원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너무 그 테이퍼링 부분을 너무 무서워할 건 없고 일단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고요. FOMC 회의록에서 전혀 뜻밖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논의할 단계가 되지 않을까, 논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이 언급이 되면은 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이 좀 약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6월달 FOMC 회의, 7월달 FOMC 회의가 있고 그 8월달에 잭슨홀 회의가 있는데 그 잭슨홀 회의가 이제 그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회의를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예전에 그 버냉키 의장이 있었을 때 그 양적 완화 그 2차 양적 완화를 그 잭슨홀 회의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회의 형식을 띄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좀 그 잭슨홀 회의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좀 발표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혹시나 그 잭슨홀 회의 8월 한 중순이나 말 정도에 하게 되는데 아직 날짜는 안 나왔는데요. 그때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조금 그 뭐 달러도 계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사실 시장에 어떤 큰 조정을 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전부 다 좀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은 좀 반등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곡물 가격들이 좀 많이 내려오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이 조금 약간 우려가 좀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왔을 때 그 시장에서 좀 가수요들이 좀 있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좀 어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그 마스크가 막 품절되고 마스크가 없어갖고 막 사람들이 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는 뭐 줄을 서서 뭐 한 사람당 2개씩 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마스크가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쓸 게 아니어도 집에 그냥 모아놓으려고 계속 이렇게 사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게 약간 지금 기업들이나 이런 데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집에 마스크 막 쌓여 있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저희 집에도 지금 마스크가 막 쌓여 있거든요. 쓰지 않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각 기업들에도 그런 원자료, 뭐 원재료 같은 경우, 뭐 원자재 같은 경우가 좀 그런 현상이 보여지면서 지금 마스크가 폭락한 것처럼 오히려 또 그런 부분에서 좀 가격이 좀 내려오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런 타이밍만 좀 잘 맞아가면서 가면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것 같진 않다. 계속 연결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그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지금 국채금리도 뭐 1.618 정도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3월 달에 그 채권금리 오른다고 막 난리 났을 때 1.7% 막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번에 인플레이션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그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또 그냥 조정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나가지 않았나 싶고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미국 증시는 조금 약간 안정화 단계에 이제 들어갔는데 약간 그래도 뭐 내려올 만한 어떤 이유도 없지만 사실 올라갈 만한 이유도 딱히 없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본인의 포트를 조금 약간 비중 조절을 조금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미증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시장의 경제 지표는 지금 다 역대 최고치로 나오고 있고 또 코로나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지표 과열과 테이퍼링 우려가 있다. 하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안정화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FOMC 회의 결과와
8월 달에 있는 잭슨홀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시장을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전문가님. 네. 이제 점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같은 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당장 이번 주에도 24일, 오늘 밤이죠. 오늘 밤이랑 25일에도 연준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때도 큰 변동성은 없을까요? 네, 지금 당장은 어떤 이슈가 뭐 시장에 불거져서 네. 뭐 어떤 뭐 시장에 그런 큰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얘기들, 지표들이 어떤 그런 크게 뭐 이렇게 변동을 보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뭐 언급할 부분들은 따로 없는데 일단은 지금 주식 자체의 어떤 상품 가격,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조금 약간 제가 걱정되는 거는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어떤 그런 과열권 어떤 그런 부분 속에 있다가 뭐 어떤 이슈들이 하나씩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이슈들이 다시 부각이 되기만 해도 가격이 폭락하는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시장도 혹시 그렇게 또 하락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 자체도 이제 뭐 시장에서 생각할 때 주가 자체도 그렇게 지금 낮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집 가격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뭐 주가도 그렇고 그런 어떤 지금 회사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실적이 뭐 최고치로 찍고 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지금이 제일 높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에 흔들리기보다 그냥 본인의 포트를 좀 약간 안정감 있게 좀 뭐 주식 100% 뭐 주식 뭐 90%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안정감 있게 좀 비중 조절을 좀 잘해서 시장이 그렇게 좀 변동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 안정감을 갖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좀 약간 그 포트를 좀 다시 한번 좀 잘 구성해 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연준 총재들의 발언도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모르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포트 관리를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비중 관리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어요. 종목을 좀 줄이고 본인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종목들 움직이는 걸 보면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따가 뭐 우리나라 증시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증시와 지금 미국 증시 그리고 뭐 대만 증시, 일본 증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좀 우왕좌왕하면서 그 종목들의 흐름이 좀 예측하기 좀 힘들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어떤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예측하기 힘든 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계속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좀 챙기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 있는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하게 뭐 손해를 보고선 당장 급하게 뭐 손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딱히 없거든요. 일단은 가지고 보면서 뭐 장중에 급등을 주거나 손실을 좀 줄어들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들을 좀 기다렸다가 그런 부분에서 좀 현금을 계속적으로 조금 만드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표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최소 현금 한 50%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현금을 확보해 나가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테이퍼링 전까지 좀 대비하는 어떤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뭐 극대화하고 이런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공격보다는 방어를 하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의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단단하게 좀 만들고 현재가에 좀 그런 어떤 매수가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까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수익이 나는 것들은 좀 챙겨 놓고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렇게 이제 조금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지금 포트 중에서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하면서 보유 종목을 줄이고 현금을 챙기자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비중은 이제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기 전까지 현금 50%는 준비해 두자라고 하셨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네. 주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급락했을 때 지금 따라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트코인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 주말에 지금 그 가상화폐들이 조금 약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거의 가상화폐의 기축통화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가상화폐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내려오고 이쪽 부분에 왔을 때 이게 지금 어깨로 보이니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간다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크게 내릴 수 있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N자형 하락으로 보면 하락하고 반등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살짝 언더슈팅 구간이긴 해요. 언더슈팅 구간이긴 한데 요 정도 부분에서 이제 요 정도 부분을 이탈하고 나서 아래 꼬리를 당겨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제 전저점 부분이죠. 전저점 부분에서 이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간 날 여기서 반등권 어느 정도 만약에 시장에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면 반등을 한 요 정도까지 반등을 주고 다시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이었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내려왔거든요. 그냥 내려왔는데 이 정도 부분에서 저가 매수를 해서 다시 반등을 먹으러 따라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 한 5천만 원 정도 구간대까지 5천만 원 구간대 5,500만 원 그 사이 구간대까지는 반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더라도 그렇게 다시 빠진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여기서 반등을 먹으러 따라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그냥 하지 말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예고돼 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터키에서도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금지시켰고 네. 인도 같은 경우도 금지시켰죠. 그러니까 보유도 금지시켰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금지시킨다. 그리고 그 네이먼구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네이먼구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채굴 자체의 전기를 다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갖고 있고 뭐 한 65% 정도를 중국에서 채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전까지는 중국도 참 다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에는 2017년도에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뭐 반감기가 오고 채굴을 해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떤 상황들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통화 달러로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어떤 뭐 세계 패권 국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위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위안화를 가지고 좀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좀 뭐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각국의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디지털 위안화를 좀 활발하게 거래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면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좀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걸 원하겠죠. 근데 그거 디지털 위안화가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될 때 비트코인이 또 그런 어떤 부분에 활발하게 거래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냥 디지털 위안화를 좀 했으면 좋겠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와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올 여름에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 디지털 화폐의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라고 네. 파월이 얘기를 했고요. 파월 의장이. 근데 미국 재무부에서도 이제 그 뭐 1만 달러 이상 그 지금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뭐 할 거다, 뭐 시행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눈앞에 있는 건 규제가 보인다, 규제가. 다만 그 이후에는 그럼 비트코인은 그냥 끝나는 거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후에는 어쨌든 뭐 그런 어떤 거래에 대한
그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그리고 세금을 매긴다 이런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제도권에서 그 부분을 좀 인정한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한 이제 그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많이 있어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테슬라에서도 그 지금 앨런 머스크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갖고 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테슬라 때문에 지금 테슬라 앨런 머스크 때문에 비트코인이 폭락한 거에도 또 일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계속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다. 뭐 속된 말로 존버한다고 하죠. 네. 그냥 계속 갖고 있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자꾸 도지코인을 은연중에 좀 막 계속 밀고 있어요. 근데 도지코인은 채굴형 암호화폐가 아니잖아요. 그건 무제한으로 계속 찍을 수 있는 그런 뭐 가상화폐인데 그게 지금 그 총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그 도지코인의 전체 유통 물량의 한 40%를 넘게 갖고 있고 그 누군가 한 명이 그 한 20%를 넘게 갖고 있어요. 그 누군가 한 명이 앨런 머스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있고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그 도지코인에 만든 그 창시자하고 뭐 만나갖고 도지코인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들을 했고 어떤 거래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좀 의도적으로 계속 밀고 있는데 이제 점점 앨런 머스크도 그 말이 시장에 좀 약간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가상화폐 중에 하나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앨런 머스크 입을 닫아라 뭐 그 가상화폐 이름이 앨런 머스크 입을 닫아라예요. 근데 그 가상화폐를 발행해갖고 그 돈을 받아갖고 그걸로 테슬라 주식을 사서 테슬라 주식 이사회에 들어가서 앨런 머스크를 해고하자 뭐 이런 어떤 운동이거든요 이게. 근데 첫날에 상장하자마자 500%가 상승했어요. 근데 물론 뭐 다시 다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약간 앨런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뭐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이제 뭐 그만 얘기해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전 재산을 다 잃었다 막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면서 점점 시장에서 좀 약간 이제 앨런 머스크의 얘기도 좀 약간 안 먹히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 이제 그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규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나오면 비트코인은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약간 조정이 보이고요. 조정이 보이고 그리고 그 이후 상황 많이 하락하고 나면 또 완전히 끝난다기보다는 또 다시 나중에 언젠가는 좀 어느 정도 또 그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 칼라일 그룹 회장이 이제 데이빗 루벤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라일 그룹이 이제 그 240조 정도를 운영하고 그리고 개인 재산이 한 4조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딱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생각을 하고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인상 깊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는 않겠다. 근데 비트코인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뭐 가격의 등락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고 하지만 정부가 이거를 금지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 생각도 이거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지는 않는데 아니, 주말에 조금 많이 하락했길래 그냥 기술적으로 분봉 보면서 잠깐 그냥 샀다가 한번 느낌 보고 다시 팔고 이런 거는 하긴 했는데요. 네. 일단 지금 당장 보유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냐면 예전에 그 튤립법을 아세요? 튤립법을. 네덜란드에서 처음에 있었던 그 일인데 그 튤립 한 송이가 네. 집 한 채 가격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그 튤립의 가격들이 뭐 특이한 튤립들, 막 색깔이 특이한 튤립들은 뭐 그 한 송이가 집 한 채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올라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계속 튤립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튤립을 먹지도 못하는 거를 왜 그거를 집 한 채 가격을 주고 샀을까? 그냥 간단하거든요. 그걸 사서 다음날 다시 팔려고. 예. 근데 그 비트코인도 사실 사서 다시 팔려고 하는 거지 지금 사실 이 비트코인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산들이 과열돼서 뭐 내려온다라고 할 때 집 가격이 내려오면 내가 사서 그냥 살면 돼요. 예,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려오면 막판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존버한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당이나 받지 뭐. 예, 배당이나 받지. 그렇다고 이 회사가 없어지겠어? 뭐 나중에 또 회사가 또 괜찮아지면 또 올라가겠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원리들이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 그냥 과열돼서 가격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걸 과연 4천만 원에 사서 뭐 할 것인가?
비트코인 갖고 집 앞에 있는 오뎅집에서 오뎅이나 떡볶이도 못 사 먹는데 원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 먹을 수 있고 달러 그렇죠.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내려오는 어떤 주식들을 살 수 있는데 과연 이 비트코인을 갖고 편의점에서 뭘 지금 당장 사 먹으려도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이걸로 뭐 어떤 화폐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데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이 비트코인을 4천만 원에 사서 도대체 뭐 할 것인가, 이 4,500만 원에 지금 사서 이걸 뭐 할 것인가 라는 현타가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현타가 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이 반등을 노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내려오다가 지금 안 그래도 체력이 안 좋고 앨런 머스크, 중국,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또 뭔가 어떤 그런 악재들이 나오거나 누군가 뭐 어떤 얘기를 해서 또 뭐 폭락하고 이러면 이게 사람들이 현타가 오면서 좀 약간 일시적인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그래프를 어느 정도 만약에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어디서 돌릴 것 같냐면요. 여기를 이탈했을 때 돌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전저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3,200만 원 이하로 가격을 만약에 주면, 언더슈팅으로 주면 거기서는 한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이런 어떤 제가 그냥 경험상 봤을 때 그냥 이런 어떤 차트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그 미국으로 치면 3만 달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3,200만 원 요 정도 수준인데 이게 지금 이 앞전에 있는 이 전저점을 이탈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한번 세게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길 것 같거든요. 이렇게 기면서 이제 어떤 뭔가의 이슈를 기다리다가 이 변동폭이 작아지면서 거의 이제 움직임이 없어지는 어떤 멈추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제서 이제 좀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그 지금 당장 이거를 뭐 따라잡고 하기보다는 조금 멀리 보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생각보다 훨씬 더 싼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하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준다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이후 상황들을 좀 천천히 보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이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호재가 나올 만한 게 뭔가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딱히 지금 비트코인에 어떤 호재가 있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온라인상에서 어떤 결제를 나중에 좀 편하게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때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런 디지털 금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투기 자산, 어떤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때 팩트는 이만큼 내려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전에 미리 올라놓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 비트코인을 끌어올렸던 이유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전부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흐름 속에서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가상화폐 급락에 대해서 지금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 신규 진입은 하지 마시고요. 보유자분들이 그 기회에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미국이 가상화폐를 제재하기 위한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정부 차원의 디지털 화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의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의 급락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아서인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예탁금이 엄청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근데 반면에 우리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데 네. 그럼 지금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안정적인 자산 금을 매매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금의 흐름이 좀 좋게 보여지고는 있어요. 지금 네.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금이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 금인데 금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약간 오르려고 하는 모양이 나오기는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 어떤
뭐 가상화폐나 이런 쪽에 있던 자금이 금으로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큰 자금들은 뭐 금으로 이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일단 금 가격은 기존에 이제 많은 하락을 했으니까 좀 약간 다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금 같은 경우도 그냥 전통적으로 뭐 그 화폐의 그런 가치를 좀 보관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 또한 안전자산이라고 또 완전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다 현금을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또 이게 자금이 큰 사람들은 다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뭐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나눠 놓기는 하는데 일단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그냥 현금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냥 조금 평범하게 그냥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현금을 좀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뭐 어떤 그 하락에 대한 어떤 대비로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으니까 하락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신다고 하면 그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VXX 그 미국의 이제 빅스 변동 지수를 가지고 하는 그 VXX라는 그 ETN 상품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예상치 않게 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거나 변동성이 나오면 뭐 하루에도 10% 뭐 15%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인버스는 뭐 1% 내려가면 1% 올라가고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제 VXX 같은 경우는 그런 변동성에 좀 크게 반응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보험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 그런 게 좀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트에 대한 비중을 조금 잘 좀 섞어서 가지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금도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차라리 오히려 미국의 변동성 지수에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시장이 별로 모멘텀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좀 모멘텀이 없고 오늘 한미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 저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이 백신 쪽 수혜를 많이 백신 입으니까요. 수혜 이 네. 부분이 뭐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을 때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줬다가 오르려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여서 조금 이번에 그 모더나 그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확정이 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게 그냥 시장에서는 바로 그냥 차익 실현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좀 체력이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좀 어떤 일시적인 호재가 있는 어떤 부분들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좀 차익 실현 기회로 그냥 빨리빨리 그냥 털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간 체력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매매 동향을 보면은 뭐 기관이 조금 사긴 했지만 기관도 이제 장 초반에 좀 팔다가 막판에 좀 약간 사들이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좀 막판에 사들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이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막판에 좀 이제 많이 내려오니까 좀 받아주는 저가 매수에선 좀 받아주고 기관은 계속 팔고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약간 뭐 코스피, 코스닥 어느 쪽 한 방향으로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코스피는 외국인은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많이 내려오니까 사고 기관은 코스피는 사고 또 코스닥은 팔고 약간 이렇게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개인들도 이 와중에 지금 1760억이면 뭐 예전에 많이 살 때는 막 2조도 사고 3조도 사고 막 했었는데 네. 이제는 개인들도 좀 약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약간 잘 모르는 좀 우왕좌왕 이제 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은 좀 약간 이렇게 빠진 거는 그냥 한미정상회의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이 좀 크게 그냥 차익 실현 전부 다 그냥 CMO 위탁생, 뭐 백신 위탁 생산 뭐 그리고 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냥 재료 노출로 뭐 매도 그리고 뭐 한미약품, 녹십자 이런 것들은 재료 소멸로 매도. 예. 그러니까 그 모더나 위탁 생산을 한미약품이나 뭐 녹십자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그게 아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또 그것 때문에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바이오 종목들의 전반적인 좀 약간 큰 하락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까지 같이 매도를 불러오고 하면서 좀 코스닥 쪽이 많이 빠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일단은 코스닥을 보면서 또 시장이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다른 나라를 보면 대만이거든요. 대만이 요즘에 얘기가 많죠. 근데 지난번에 크게 하락을 해놓고선 좀 반등권에 있어요. 지금 좀 약간 반등권에 있고, 물론 지금 반등 목표치가 한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 이후에 다시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좀 안정된 모습으로 약간 힘을 모아줄지를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안정되게 그냥 옆으로 기고 있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반등권에 있고요. 반등권에 있고, 약간 신흥국 증시 중에는 베트남 증시가 좀 약간 눈에 띄거든요. 또 다시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좀 약간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유로 같은 경우도 뭐 흐름은 괜찮고. 그럼 전반적으로 뭐 신흥국 증시도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라는 모습이 보여지진 않고 있는데, 약간 제가 특이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환율인데요. 환율. 네. 달러 인덱스가 이만큼 하락을 했어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0까지 내려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왜 안 내려갈까라고 이제 보면,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정도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환율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예전에는 이 앞전처럼 이렇게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좀 반등이 나오고 어떤 테이퍼링이나 어떤 부분들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나서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외국인들의 달러 수요가 좀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는 크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공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매도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보이지 않게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지금 환율이 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주식 포트를 좀 약간 잘 만들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주식만 보면서 계속 달리다가 갑자기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좀 약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예전처럼 주식이 내려오면 바로 살아나고 내려오면 바로 살아나고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보면 네. 이 코스닥 지수거든요. 오늘 1.79% 빠졌고요. 네. 지금 이 그래프만 모양만 보면 되게 간당간당해요. 지금 121선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부분까지 지금 이탈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마감가가 최저가로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밀었거든요. 밀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바로 돌리지 못하고 만약에 한 번 더 빠지면 종목들이 약간 지수는 한 1, 2% 정도 빠지는데 종목들이 막 5%, 7%씩 들어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좀 저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고 지금 주식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좀 괜찮으면 좀 잡아줄 수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매수했다가 또 장중에 크게 밀리고 아래 꼬리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멘탈이 약간 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옆으로 그냥 기고 있죠. 그냥 흐르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38%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지금 그것도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계속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다가 다시 올라갈지, 옆으로 기고 있다가 밑으로 갈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경험상,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네.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음날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내려올 때, 각 종목들이 내려올 때 그걸 저가 매수로 계속 담거나 하면 나중에 그게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 조심하시고요. 지금 주봉으로도 한번 그냥 보여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힘겨워하고 있어요. 힘겨워하고 있고, 좀 모양을 보면은 지금 벌써 21선 이탈했고요. 만약에 내려오면 이 61선 자리, 이 앞에 전저점 자리 이 부분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거든요. 이게 875 정도 되는데, 880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하락이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닌데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좀 하면서, 지금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종목들이 수익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좀 잘라 가면서 조금 현금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매매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약간 시장에 좀 대비를 하자. 예,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모습은 지금 현재는
코로나 관련 백신주, 뭐 치료주,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지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듯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코로나 이후의 상황,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여행주,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조선주, 뭐 그리고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시장이 지나고, 그러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또 경기 민감주가 다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경기 민감주 중에 지금 실적을 최고치로 찍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뭐 철강, 화학 이런 건 또 오늘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서 시장을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우리 시장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수혜가 기대가 됐었던 백신 세탁 쪽이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했던 점 말씀하시면서 시장이 호재를 크게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만큼 이런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 따라가지 말고 당분간은 추세를 지켜보면서 현금 확보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는 소식에 오늘 방위 산업주들도 들썩였고요. 우주항공 섹터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쪽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럼 방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보였는데 이 방산주들은 약간 그 다른 종목들이랑 좀 약간 다르게 관심을 좀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에서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이제 미사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한미 이제 그 원전 관련주 있잖아요. 원전 같은 경우는 뭐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뭐 그 공동 진출 해외 원전 뭐 그 해외 원전 공동 진출을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당장 어떤 실적을 낼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그런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내일 당장 뭐 같이 해갖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방산주들은 약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이미 미사일들을 그 이거 제재만 풀리면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고 탄두를 더 실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하게 개발을 해놨는데 제약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탄두의 증량을 늘리고 사거리를 높여서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런 나라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앵커님도 그 핸드폰이 어떤 규제가 있어서 뭐 속도가 5초 내에 켜졌던 핸드폰이 있는데 그 규제가 풀리면서 1초면 다시 켜지는 핸드폰을 내가 쓸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것들도 바꾸겠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미사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거리를 늘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장착할 수 있으면 새로 어떤 수주를 하겠죠, 발주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방산주들은 좀 약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방산 섹터도 근데 워낙 방대해서 어떤 쪽을 봐야 되나요, 종목들? 지금 흐름 중에 지금 좀 약간 눈에 띄는 게 LIG 넥스원이 좀 보여요. LIG 넥스원이요. 이게 다른 것들은 우주항공 관련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금 예전에 그 뭐 나로호 이런 걸로 좀 밀고 올라온 게 있었는데 지금 LIG 넥스원이 약간 눈에 띄거든요. LIG 넥스원이 지금 보시면 현재 자리는 여기예요. 현재 자리는 여기인데 지금 밑에서 약간 거래량이 오늘 터지면서 지금 9.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의 이슈가 당분간은 조금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기에 비슷한 종목들을 같이 좀 봐주긴 해야 되는데요. 다른 것들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왔어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방산주의 강자죠. 뭐 한화 옛날 삼성 테크윈인데 삼성에서 이제 한화에다가 넘겨놓고 그리고 이제 한화에서 이제 다시 이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 대신에 이제 또 우주항공 테마주하고 같이 묶여있던 것들 중에 뭐 세트레가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거는 조금 약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시세를 내고 내려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하지 말고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간 내려오고 있지만 세트레가이하고는 좀 약간 모습이 다르지만요. 약간 LIG 넥스원이나 그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보다는 흐름이 좀 약하죠.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개별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 어디 독일의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 뭐 이런 어디 M&A를 한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어서 좀 그게 같이 겹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런 방산주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약간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제 비치로테크라는 종목은
요거는 좀 약간 기존에 있는 우주 항공 발사체 그런 거 얘기 나왔을 때 약간 상승이 좀 덜 나왔었는데 오늘 갭으로 크게 떴다가 크게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의 움직임은 좀 약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최우선주는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눈여겨서 볼 필요 있고 작은 주식들 중에는 비치로테크를 좀 약간 유심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네. 저는 이쪽 섹터에서 오늘 한일단주를 눈여겨봤거든요. 한일단주요? 네, 한일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많이 반납을 하면서 11% 오르면서 마쳤거든요. 이렇게 왜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왔을까요? 이런 거는 진짜 시장이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일단주는 원래는 이제 이게 네.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 이런 걸로도 예전에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자리를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네. 지금 오늘 그 어떤 재료로 인해서 급등을 하니까 기관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쪽에 보이시죠? 예.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는데 윗골을 좀 맞을 자리긴 했어요. 윗골을 좀 맞을 자리긴 했고 이 앞에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지금 한일단주도 모양은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매물을 소화해놓고 여기서 모양을 만들고선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면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한일단주가 근데 그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체력이 조금 약간 약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의 흐름이 일단 윗꼬리 물량 소화의 흐름으로 조금 보고 그래서 좀 유심히 보다가 이후 흐름을 보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단주는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상승했던 방산주들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LIG 넥스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테크까지 관심 가져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조금 전에 또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은 네. 종목들보다는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반상주 쪽이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원자력 쪽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그 원자력 관련주가 네. 이게 좀 약간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나? 네. 예. 한전 KPS나 한전 기술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한전 기술을 보면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사실 오늘 좀 깜짝이었거든요. 깜짝. 그러니까 이 원전을 뭐 공동 해외 진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사실 시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누군가는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면서 차익 실현이 크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올라왔던 한전 기술, 한전 KPS, 에너토크 이런 종목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미리 올라왔고 위에서 터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안 되고요. 근데 약간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두산 관련주거든요.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원래 원자력으로 유명하죠. 예,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두산인프라. 네, 이거는 그러니까 기계 관련주인데 일단은 요즘에 그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 그리고 HSD 엔진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흐름이 뭔가 이 기계 관련주들이 이 원자력 오늘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상승을 하는 어떤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화력 관련주죠. BHI. 이것도 옛날에는 그 원자력 관련주로 들어가긴 했었는데 한동안 못 가다가 오늘 좀 약간 그 갭으로 떴다 밀리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약간 요거는 뭔가 다른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원자력 관련주 해외 한미 해외 원전 공동 진출 합의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원자력 관련주들은 다 죽었고 두산 관련주들하고 그리고 이제 BHI 이 종목들은 좀 약간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미 선 반영이 됐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반면에 두산 관련한 종목들과 BHI까지는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이슈까지 정리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1시간 동안. 네, 이따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지금 저는 1부에 이어서 그럼 이슈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아까 1부에서 전문가님이 백신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백신 쪽 어떻게 보셨어요, 섹터? 네, 네. 뭐 삼바나 아니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좀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 네. mRNA 관련주죠. 그럼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길게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전고점 뚫어놓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요즘에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놓고 좀 종목들이 많이 내려오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좀 나오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아이젠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모양이 이쁘게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다시 대반등이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죽어갈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예전에 예전부터 계속 그 바이오주들을 제가 이렇게 내려올 때 대반등 주면 어깨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만 보지 마시고 일단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일단 아이진 그리고 이연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신선하게 그냥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지만 이것도 길게 보시면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전에 마찬가지로 전고점 뚫어놓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거 지금 밑에서 잡으면 살짝 대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좀 고생할 수 있고요.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도 13% 정도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왔으니까 기술적으로 장 초반에 내일 반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또 윗꼬리 맞고 다시 음봉으로 끌려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좀 약간 반등이 있으면 나오려고 해야지 이 종목을 지금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이제 뭐 생산하고 뭐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잡으시면 안 되거든요.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ST팜도 나중에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고 아직 추세는 깨지 않았는데 이 앞에 있는 세 종목하고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매수보다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백신 관련주 한미 정상회의 이후에 어떤 그런 호재가 나와서 재료가 노출돼서 지금 조정을 받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 때 그런 종목들이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가급적이면 좀 매도하는 마인드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직접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어떤 체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상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실적을 내주고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차후의 흐름은 뭐 괜찮아질 수 있지만 지금 일단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는 끝났고 거래량이 이제 좀 크게 나오면서 앞전에 매수했던 물량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자리에서 반등으로 나왔어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윗꼬리 달고 밀렸으니까 아마 내일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21선에서 잡았다가 시장이 좀 안 좋으면 또 같이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다른 종목들하고 그냥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봐야지 이 종목이 이제 그런 재료가 있어서 특별히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재료가 일단 끝났고 좀 조정권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삼바보다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상장주 상장되고 나서 앞전에 여기서부터 크게 내려왔는데 코로나 백신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지금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다 왔거든요. 전고점 부근까지 다 왔을 때 이 앞전에 물려있던 사람들 거의 지금 이제 수익권까지 왔었는데 오늘 갭으로 떴다가 음봉으로 밀렸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한 흐름으로 만들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올지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요. 지금 코로나 백신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옆으로 횡보한다고 쳤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 갖고 백신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은 코로나가 좀 괜찮아져서 어떤 그런 이 유행이나 어떤 인기가 없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후자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팔 기회를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면서 줄 수 있지만 이 종목을 지금 조정 시에 매수해서 아니면 지금 당장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 종목도 이제 예전에 앞에 많이 물렸던 이런 사람들이 좀 빠져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좀 삼바도 그렇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약간 시간을 갖고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 때문에 직접적인 호재는 있었는데요. 조금 더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인 다른 백신 관련주들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감과 또 재료 노출로 하락을 했는데요. 보유자분들은 지금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약간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네. 그 로블록스 상장했을 때 그때 상장 이슈로 인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선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그쪽으로 좀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선익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상한가를 갔으니까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하루 이틀 정도의 흐름은 더 나올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그 넷플릭스 이슈가 뭐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의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종목의 흐름이 결정되긴 하겠지만 기술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 선익 시스템 자체는 회사에서도 우리는 그런 메타버스 이런 거 관련된 어떤 회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그 장치나 어떤 부품들을 만들긴 하지만 그 부분의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만 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선익 시스템은 좀 크게 가긴 했는데 한빛소프트라든지 같이 가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빛 시스템, 그리고 M게임이나 이런 거는 흐름이 좀 약해요. 그리고 알체라 이런 것도 지금 흐름이 약하거든요. 알체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흐름이 거의 뭐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선익 시스템하고 한빛 소프트는 조금 약간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시장의 그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지금 어떤 호재가 나와도 그게 지금 며칠 못 가고 다시 내려오고 이럴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들을 또 따라가면 한동안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장을 전반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예전처럼 재료가 나왔다고 해도 이게 연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삼바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그리고 CMO, ST팜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나와도 그게 연속되는 흐름으로 가기가 지금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넷플릭스나 이런 어떤 부분의 이슈로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예전처럼 큰 흐름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기술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너무 기대 수익률을 높게 보지 말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그런 종목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내일 또 상승이 나오고 내일 모레 상승이 나오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수익 실현을 해서 제가 현금을 계속 조금 챙기자라는 말씀을 아까부터 계속 드렸던 거니까 일단 따라가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냥 현금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술적으로는 좀 볼 수 있지만 이거를 뭐 신규로 투자를 한다든지 지금 자리에서 그럴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넷플릭스가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유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적으로만 보고 반등 시에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대응 방법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의류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의류 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의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약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어떤 여행 네. 그리고 뭐 카지노 뭐 그리고 아니면 어떤 모임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옷을 사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의류 관련주들이 지금 약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 약간 대표적으로 영업무역이라는 종목이 조금 약간 이제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고 지금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아직 많이 올라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겠네요, 이쪽은. 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현금 비중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실 수 있거든요. 영업무역 그리고 한세실업, 네, 한세실업이라는 종목이죠. OEM으로 많이 이제 그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한세실업도 지금 자리가 조금 약간 볼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그 칸골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네, SJ그룹이 지금 사실 그 중에서 제일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해요. SJ그룹이 좀 약간 뭐 칸골이라는 거를 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약간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는 있는데 이 칸골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실적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 2,800억인데 EPS가 한 1,500원 정도 되니까 약간 그 의류 관련된 종목들 중에 지금 가장 좀 세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오늘 다시 좀 약간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SJ그룹도 한번 좀 보실 필요 있고, 전통적으로 뭐 한섬이라는 회사가 있죠. 한섬이 좀 약간 큰 회사고, 요 종목도 이제 의류 관련주인데 요 종목의 흐름이나 지금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약간 지켜보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휠라홀딩스도 지금 흐름이 지금 어떤 상승이 보여지려고 하는 흐름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지루하게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가 지금 좀 약간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 휠라홀딩스가 그 골프 브랜드 중에 타이틀리스트라는 그 회사를 그 인수해 갖고 좀 회사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필라가 이제 한동안 좀 그 브랜드가 약간 인지도가 좀 떨어졌다가 요즘에 조금 괜찮아지는 어떤 이미지가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주가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이 옆에서는 좀 약간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하단부를, 그러니까 오늘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예요. 하단부에서 매수해 볼 수 있고, 요 상단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방향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휠라홀딩스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류 관련주들은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포트에 좀 담아보자라고 하셨고요.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떤 타이밍에 접근해야 되는지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의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금융 섹터들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융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에 비해서 네. 금융 쪽 관련된 뭐 증권, 보험, 뭐 그리고 은행 요 종목들이 좀 안 빠지고 좀 자리를 지켜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코스피 자체가 크게 빠지지 않았고, 코스피 빠지는 동안에 뭐 화학이나 철강 이런 종목들이 좀 밀려 내려올 때 이제 금융주들이 조금 약간 눈에 띄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갈 모멘텀이 없을 때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조금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NH투자증권, 그리고 뭐 은행주는 우리금융, KB금융, 그리고 이제 뭐 보험주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이렇게 좀 약간 큰 회사들 위주로 흐름을 좀 보면서 그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조금 어느 정도, 코스피의 시장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금융주가 좀 살아있는 그런 동안 속에서는 그래도 시장에 이렇게 큰 폭락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어떤 바로미터로 좀 약간 지켜보면서 좀 관심 갖고 보자라고 해서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금융주도 섹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은행 쪽도 있고, 증권 쪽도 있고, 보험도 있는데 이 셋 중에서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오늘 그냥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 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네. 그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들의 어떤 그런 대형주들을 좀 보면서 시장의 바로미터로 삼고, 지금 사실 현금을 좀 아껴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서 굳이 뭐 금융주에다가 베팅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현금을 조금 아껴놓고 그냥 다른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서, 이 금융주들도 그냥 눈으로 좀 보면서 본인들의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 금융주들의 흐름을 시장의 흐름으로 좀 약간 같이 놓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금융주들 흐름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포트 관리를 하자라는 입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확보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사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주들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엔터즈들 중에서 네. 하이브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많이 안 올랐고요. 자리 자체도 네. 그렇게 지금 오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선호주는 아닌데 일단 이후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조금 볼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이 하이브가 지금 그 YG의 그 뭐 지드래곤 그리고 이제 그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 뭐 방탄소년단 이 연예인들을 전부 다 가지고서 뭐 유튜브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고 하는데요. 거의 그 연예인들 중에 이제 그리고 또 뭐 그 누구죠? 누구죠? 외국의 네. 랩 잘하는 그 젊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하여튼 그 남녀 가수들도 전부 다 네. 데리고 있어서 네, 아리아나 그랜데. 비버. 네. 저스틴 비버. 그렇죠. 그 다 데리고 있어서 좀 약간 유튜브 채널 속에서 어떤 홍보를 하나 어떤 마케팅에서 1위부터 거의 한 누적 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위부터 한 5위까지인가를 전부 하이브에서 다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잠재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주가의 흐름만 보면 사실 지금 딱히 뭘 사야 되겠다 이런 어떤 흐름은 아니에요. 반면에 SM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SM의 흐름이 좋거든요. 네. 네,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죠.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지금 이 그냥 전반적으로 엔터의 흐름이 좀 뭔가를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SM이 가장 지금 좀 돋보이죠. 약간 네. 돋보이고 약간 엔터주 쪽으로 이제 보면 최선호주는 SM이 조정을 받을 때 좀 살려고 노력을 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SM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YG 그리고 JYP 이거를 같이 보면서 만약에 이 중에서 한 종목을 고른다고 하면 SM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어쨌든 코로나 이후가 되면 좀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분야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종목으로 돈이 몰릴지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 중에 엔터테인먼트 주식들도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 약간 끼가 보이니까 좀 약간 관심을 갖고 보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좀 약간 관심 갖고 그냥 포트에다가 한번 그냥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놓고 좀 볼 필요가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엔터주들도 코로나19 이후에 큰 움직임을 보일 섹터니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SM이 흐름이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슈 섹터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신강섭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포트를 현금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본인 포트들에 뭐 마이너스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플러스가 있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마이너스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내려오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려오고 코스피 지수도 좀 옆으로 기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때 개별 개인들의 어떤 계좌들의 종목들은 좀 마이너스 손실폭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장중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하나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랫동안 계속 가지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14,300원 이상이 되면은 일단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19만 5천 원이 되면 19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올라왔을 때 올라오면 장중에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20% 현금을 확보하면 지금 현재 지금 70% 정도의 주식 비중인데 좀 주식 비중을 좀 낮춰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조금 한번 보려고 하고요. LG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수요일 날 방송에 출연을 하니까 LG가 목요일 날 이제 그 다시 상장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목요일 날, 그러면 수요일 날 그 아마 목요일 날 동시호가에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건지 수요일 날 제가 한번 방송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세종공업하고 동구바이오하고 그
지금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들고 보유하면서 현금 마련한 걸 가지고 적당한 기회에 이제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후 상황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은 좀 기존에 좀 손해를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현금화를 하고 하는 부분에 조금 그 중점을 두고 지금 실전 계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에 있는 어떤 저런 종목들도 그렇게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종목들이 있을 때 지금 당장 마이너스 종목들이 있는 거를 손절을 할 때는 아니에요. 손절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소폭 그냥 본전 이상 올라오거나 아니면 소폭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좀 정리하는 마인드로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떻게 끌고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 좀 있어야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30% 40% 이렇게 계속적으로 현금을 만들어 가면서 어느 정도 테이퍼링 이슈가 딱 시장에 나와서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는 최소 50% 이상은 현금으로 들고 있으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차차 포트를 좀 정리하면서 지금 시장이 크게 갈 자리도 아니다. 먹을 것도 사실 없다. 달라 여기에 끝까지 뭐 가지고 있다가 뭐 크게 수익이 나거나 그런 게 크게 없으니까 그런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수익 낸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조금 그 계좌를 관리하고 그 이후 상황을 좀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는 유망 종목들은 조금 전에 이슈 토크 때 말씀을 해주시고요. 방송 중에 포트폴리오로는 종목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 최소 50%는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